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오늘 그 휴마시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시각이 오후 11시 36분. 세미나 끝나고 집에 왔더니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하루는 3시간씩만 자면 된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뭐라고 했죠?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일단 휴마시스 과거가 어떤 기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과거가 미래를 항상 증명하진 않지만 과거에 어떤 기업이었고 미래는 또 어떤 기업으로 변모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허구, 그리고 실체를 알아야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볼 수 있는가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 기업은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인데요. 자, 2020년도가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죠.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마스크 업체들이 뭐 실적이 상당 부분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증가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의 더 품귀 현상이 뭐였습니까? 진단키트죠. 이때 이 기업은 두 가지의 이벤트를 냈습니다. 첫 번째 뭐다? 예,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의 진단 키트를 공동 개발한다. 이 이슈가 바로 하나의 주가 폭등. 대략적으로 해서 대규모 어떤 이런 뭐 공급 계약 그리고 공동 개발 이런 게 있어서 주가를 한 3배 정도 3,000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3배 정도 이끌었고,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를 냈는데요. 그 무상증자 때문에 거의 3만 원 가까운 상승까지 3,000원에서 이끌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종목을 나쁘게 볼 수는 없었어요. 이유가 시가총액이 대략 7천억, 8천억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실적이 얼마나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30%대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7천억에 30%의 영업이익. 이거를 저희가 봤을 때 고평가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장기전으로 이끄느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이 슈마시스라는 기업은 가장 큰 성장을 이끌어냈었다. 자, 주가 볼게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가장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구간이 맞죠? 뭐 500원, 600원이었을 때가 있긴 하지만 차치하고 가장 큰 상승은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었다. 자, 이렇게 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성장은 꾸준히 이어졌어요. 사실. 음. 근데 어디서부터 꺾이기 시작했냐면 이 기업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사실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쵸? 자,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자, 3천억인데 매출액 4천억, 영업이익 2천억. 대단한 회사였어요. 자, 언제부터 꺾이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꺾이죠. 올해 들어오면서 즉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 이때는 이제 작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빼고, 자, 2020년도에 가장 심했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하죠? 마진이 너무 좋죠. 즉 3천억을 팔았는데 2천억이 영업이익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4,700억에 2,100억. 여기까지는 성장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2023년 올해 3월부터는 이제 적자. 자, 여기서 말부터 쭉 적자가 일어나죠. 다만 이게 보게 되면 3월에 저희가 좀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했죠. 요게 바로 실적 감소가 조금 줄어든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과거에 대한 뭐 실적이 저희가 뭐 적자를 축소하는 게 기업이 영위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계속적인 영업이익 성장률을 이끌어야만 동사는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과거의 주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신기하게도 이 부분에서 3번을 맞죠. 자, 한번 볼게요. 올해 이 종목들이 겪고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 경영권 분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었어요, 이 기업이. 자, 그러다 보니
유보 금액,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거든요. 근데 유보 금액이 2,500억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무슨 뭐 어떤 공장을 뭐 증설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병됐죠.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2021년도에. 자, 성장했고 여기까지도 성장을 했더라. 근데 돈은 많이 벌었어. 시설 투자도 안 해. 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종식 비슷하게 가면서도 어떻게? 다른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도 않아. 자, 그러면 만일에 코로나가 과거처럼 정말로 발병이 많아지거나 심각하지 않게 되면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성장 동력이 없어지죠. 자, 그러니까 주주들이 얘기하죠.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돈 그렇게 벌었으면 1번 배당이라도 해라. 주주가치 제고해줘.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자사주 소각을 좀 해줘. 세 번째 어떻게? 주식 수를 줄여줘. 왜? 한 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 수를 줄이게 되면 자 주식을 소각한다고 하죠. 이 2천억 넘는 현금으로 주식 수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주 들고 있는 사람이 만일 0.2주에 대한 주식을 줄인다. 20%를 줄인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도 높아지게 돼요. 그쵸? 자, 이득이 생기죠. 근데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죠. 대표를 상대로. 너 나와라. 우리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해서 너 밀어낼 거야. 라고 해서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액주주들이 이겼죠. 그러면서 대주주가 누구로 바뀌냐?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기업으로 바뀌어요. 바뀌기 전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대표는 물러나기 싫었는데 이게 그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이렇게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 경영권을 뭐 주식을 그렇게 많이 보유했던 경영진은 아니었지만 무자본으로 이 기업을 예, 인수하면서 기업을 끌고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자, 주주들 입장에선 당장 바꿔라 했죠. 자, 기업에서 바뀌면서 어떻게 되죠? 야, 우리가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기업이 대주주가 됐는데 사실 이 기업은 어떻게 된다? 그렇게 썩 좋은 기업은 아니다. 현재. 왜? 이게 타고 올라가면 초록뱀이라고 하는 원형식 씨 이번에 구속되신 분. 그쪽이 좀 개입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무자본 M&A를 안 좋게 보냐면 내가 돈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전환사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 자, 나한테 권리를 부여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걸 갖다다가 다른 데 가서 내가 한강물 팔듯이 저거를 내가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 좀 생각나네요. 자, 봐라. 내가 만일에 유조선을 만들고 공장을 짓고 공장을 지어주면 유조선을 만들 건데 유조선이 잘 팔리게 되면 니한테 돈을 갚을 테니까 투자해다. 그쵸? 근데 그때는 먹혔어요. 근데 얘네들도 똑같아요. 자, 내가 전환사채를 받게 되면 나중에 전환이 될 거고 그래서 너는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줘라. 이걸 가지고 전환사채를 찍는 거죠. 과거에 했던 행동이 누구다? 약간은 비슷합니다. 60% 정도. 에버랜드 지분을 받았던 누구야? 이재용. 조금은 비슷해요. 예. 자, 이런 부분. 무자본 M&A가 드러나면서 대표는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아티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이 지분의 9%를 행사하면서 이제 기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주주들이 원했던 건 돈을 나눠줘라 이거였어요. 주기 싫은 거야. 왜?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기업이 이 주주들한테 주기 싫고 그동안에 본인의 지인 회사 은행에 맡기기만 했어요. 2년 동안. 이자는 적게. 자, 그러면 본인의 지인들한테 혜택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 주주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할 때 하나, 어떻게? 돈을 주는 거. 2번, 주가를 들어올리면 되죠. 그러다 보니 무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자, 빠졌던 주가를 이렇게. 다만 시장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죠. 단발성으로 자 무상증자하게 되면 1대1 무중 한 주 들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를 더 준다. 그렇죠? 이 권리락 들고 있는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락을 한번 주긴 하지만 단발성 재료로 끝나고 오히려 주가는 더 빠지게 되죠. 이걸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결론적으로 한 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한 주를 더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줄 더 받아서 권리락을 했는데 이것보다 올랐을 때가 중요한 거지. 결국은 이 단발성에 뭐 수익을 내서 팔거나 나머지만 들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조금은 의미가 있지만 가지고 있었던 주가보다 더 빠졌잖아요. 팔지 않았다라고 손실 확대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최근에 어떠한 이 슈마시스가 논란을 일으키게 됐냐면 EQ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어떤 기업이다? 거래 정지돼 있다. 자, 근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나름 뭐 한 시가총액 1,000억 정도 되고 기술력은 좀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뭐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냐면 이 기업의 대주주가 누구다? 예, 이화전기. 요번에 지금 거래 한번 풀렸다가 다시 경영진의 매임 횡령으로 해서 20일 후에 상장 폐지 되죠? 뭐 이제 한 15일 남았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말이 많아요. 왜? 거래소에서 한번 거래 정지를 풀었다가 다시 고가를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예, 고가에 끝나긴 했는데 거래 정지시켜서 상폐가 될 위기죠. 자, 그러다 보니 왜 이런 말씀하세요? 아, 이거 의미가 있어서요. 왜냐? 이 EQ셀 아까 2차 전지 장비 회사의 지분의 79%를 들고 있는 게 이 이화전기예요. 근데 이 EQ셀을 슈마시스가 인수하려 하죠. 현금 2천억 있죠? 1,000억 정도. 대략 현재 가치가 프리미엄을 다 주면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화기업이라는 게 질이 안 좋죠.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비상장 기업이 되더라도 보통 이제 상폐가 되더라도 회사는 돌아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도냐? 이 돈이 슈마시스가 EQ셀을 인수하죠. 의도는 뭘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2차 전지의 뭐 성장 이걸 보면서 얘네들이 투자했다. 그래서 뭐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얘네들 의견은 이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기업이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핫한 테마를 사업을 하겠다,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잘 된 기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2010년도에 HLB라고 하는 회사죠. 사실 20배 넘게 올랐던 회사인데 이 기업은 인수를 했는데 사업을 인수한 게 아니고요. 뭐 이상 과정에 있는 어떠한 약물, 이 임상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실 조선 기자재 업체가 바이오 업체로 변모하게 되죠. 자, 요거는 이 약물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바이오 기업으로 됐기 때문에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공장, 그쵸? 굳이 따지면 기업을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산업을 할게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피인수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EQ셀이라고 하는 지금 거래 정지돼 있는 회사는 직원을 더 자를 겁니다. 왜? 그래야만 비싼 값에 팔 수 있어요. 왜? 내가 말 잘 들은 애들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쵸?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현금 2천억을 다 사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어떻게 되지? 슈마시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이번에 EQ셀을 인수하는 작업을 반대를 하셔야 돼요. 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여러분들이 요구했을 때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대주주로 들어와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모든 소형주의 작전 이루어졌던 그 원영식 씨가 일정 부분에 관여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한다? 200억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3천억 정도 된다고 했죠. 300억 좀 안 되는 돈을 들이고 2천억의 현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EQ셀을 2천억 다 쓰고 가면 여러분들한텐 우린 2차 전지로 변모할 겁니다. 왜? 진단키트 사업이 이제 하향 추세라서. 그럼 여러분들은 아하,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는 성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케이 하시겠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쵸? 시설이 돼버리죠. 함부로 제값에 매각을 하든 여러분들에게 쪼개서 분할할 수도 없어요. 이게 가장 골 아픈 거예요. 왜? 거기도 직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임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청산 절차. 기업이 청산한다는 말은 해체한다는 거죠. 그 절차는 이 현금 2천억을 지켜내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만일에 2천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매각 대금을 받은 이화정기 뭐라 할까? 상장 폐지하고요. 거래 정지되죠. 그래도 기업은 돌아가죠. 그리고 상장 폐지돼서 비상장 기업이 되는 거죠. 쉽게. 그러면 외관법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게 되면 어떤 규정이 있죠? 감사, 회계법인으로부터 깐깐하게 받죠. 근데 약간 러프해집니다. 그러니까 느슨해져요. 원하겠죠. 그쵸? 왜? 어차피 상장 폐지되고 하더라도 자기네 사람을 또 안 칠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진단키트 업체에서 2차 전지 산업을 영위하겠다라고 해서 기업을 인수한다. 자,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의지는 좋으지만 이 돈에 왜 여기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보게 되면 자, 휴마시스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아시죠? 자, 이거 좀 명심하시고요. 다만 터닝 포인트는 하나가 있는데 이 관련주 진단키트 회사들도 지금 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이긴 하지만 시장의 산업이 변모할 때 조금의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던 랩지로믹스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왜일까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루닛부터 시작해서 AI를 이용한 암 진단. 당신이 암이 걸릴 것 같아요. 뷰노. 당신이 당뇨가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AI가 알아서 진단해준. 이런 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예요. 물론 그냥은 아니에요. 뭐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이런 이제 인공지능, AI, 로봇, 자율주행 똑같죠? 과거엔 챗봇. 근데 그냥 올랐을까? 아니죠. 미국에 있는 구글, 알파벳 모두 신고가예요. 뭐다? 구글은 유튜브, 알고리즘, AI. 알파고는 뭐예요? 네. 과거에 이세돌하고 싸웠던 그죠? 알파벳.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가장 핵심인 엔비디아. 그죠? 그래픽 칩 만들고 AI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모두가 AI를 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도 AI.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이런 업종만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지만 글로벌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예, 좀 더 빠르고 어떻게?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 안에서 솔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솔팅 과정에서 여기는 3배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10배 수익이 난다고 했죠. 왜? 2차 전지들이 올랐어. 시장, 뭐 제롬 파월, 뭐 이렇게 안 좋다 하는데 실업률이 증가됐기 때문에 돈 푼 거를 회수할 수 없을 거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좋다고 봤다고 쳐. 거기서 또 소팅을 해야죠. 음극재, 양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계속 나뉘잖아요. 리튬도 수산 리튬, 탄산 리튬, 황화 리튬. 자, 이렇게 나누는 과정 중에서 어느 걸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지를
분류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2차 전지 다 갔어요? 아니죠. 굳이 따지면 에코프로나 금양, 기타 이런 음극재, 양극재 몇 개 기업만 데리고 간 거잖아요. 거기서 쫄팅할 수 있으면 10배, 수배가 나는 거고 이 과정만 잘해도 손실 없이 3배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왜 슈마시스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기업을 보유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한번 좀 가정을 해볼게요. 다만 최근에 사신 분들은 도대체 뭘 참조로 해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쵸? 만일에 이 기업을 과거에 뭐 셀트리온 또는 뭐 어떠한 뭐 진단키트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종목을 보유했다면 지금 사실 이 종목은 없어야 되죠. 왜? 그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주들의 흐름은 지금 전부 다 여기 와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여기 와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아까 랩지노믹스나 그다음 뷰노, 그다음 JLK, 루니처럼 AI 자동으로 진단기기. 당신 암 걸릴 것 같은 거 조심해요. 실제로 지금 삼성병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을. 이 사업을 진출하는 게 맞아요. 2천억에 대한 현금을 가지고 왜 가능하냐? 이 진단키트라는 게 어떤 거죠? 코에 넣어서 침을 이용해서 당신이 뭐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진단키트. 이 업체들은요. 조금만 바꾸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어떻게? AI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요 기술력만 적용을 하면. 이게 그러면 이 AI 업체에 대한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진단 기술은 있으니까.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지금 건강보험 대상으로 해서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요 산업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이끌어 놓은 거잖아요. 똑같은 권리락 무상증자도 했고 얘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미 성장해버린 2차 전지를 한다. 기업을 인수한다. 참, 이게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을 휴마시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만일에 어떠한 좀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도 과거에 펀드 매니저를 했었다고 했죠. 네,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휴마시스. 이게 제 전화번호인데요. 지금 사실 뭐 구독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한데 8706으로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슈마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만일에 뭐 이 수요가 상당 부분 좀 한 2,000명 정도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요거를 갖다가요 건의를 해서 통과시킬수록 할 수는 있어요. 일단 무리하게 진행되는 EQ셀 인수 작업을 끝내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11월에 이제 모든 종료가 돼요. 자, 아직도 실사 과정은 9월, 10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냐에 따라서 뭐 미리미리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 AI 진단 그쵸? 이쪽으로 가게 되면 주가는 안정적이고 좀 더 빠르게 시장의 분위기와 맞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일단 뭐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음,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폭은 분명히 발생될 거예요. 왜? 이 큐셀에 대한 실사 과정 그리고 뭐가 있다? 회계법인이 9월부터 얘에 대한 평가 이 큐셀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거고 그리고 휴마시스도 얼마 줄게 얼마 받을게 이 논의가 바로 10월 달에 이루어지고 11월 중순이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결국은 인수를 하게 돼요. 그 과정까지는 안 가야 가장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만 주가의 등폭은 분명히 있을 거다. 아시죠? 뭐 여기는 거의 뭐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재료가 반영되지 않는 구간대라서 상당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예. 아시죠? 분명히 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멀리 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려면 반드시 EQ셀을 인수하는 작업을 없애야 되고 그렇죠? 랩지노믹스처럼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AI를 이용한 진단 키트니까 기술력은 있어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그때 이 부분만큼은 아시죠?
자,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자, 근데 다 들었으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세요. 안 하시면 저 다음부터는 5분짜리 영상 올릴 거예요.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12시 됐습니다. 자, 저는 또 세미나 자료 좀 만들고 내일도 파이팅 할게요. 주말은 좀 쉴 수 있으니까 월화수목금은 무조건 달려야 돼요. 파이팅!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